지금 우리들이 반야신경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는 부분이 이제 무안이비설신이, 그래서 육건이 이제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고, 또 무색성향미촉법, 육건의 대상이 되는 육경이 그것도 이제 없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생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까지 아한계, 이계, 비계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설계, 그 맛으로 이제 설계를 쭉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어요. 그 설자는 이것이 혀설자거든요. 혀. 그래서 혀가 하는 역할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그 맛을 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맛에는 이제 단맛, 쓴맛, 신맛 이런 것이 있는데 혀의 어떤 부분에서 그런 감각을 느끼게 된다 하는 그런 그 부분들을 이제 지난 시간에 그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그 설이라고 하는 것은 혀인데요. 혀는 어디에 붙어 있는가 하면 입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혀가 입 안에 지금 있는 하나의 그 기관인데, 이 혀의 역할은요, 맛만 보는 것이 혀의 역할이 아니라 혀가 또 하는 역할이 혀의 놀림에 따라 가지고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은 말을 하게 되죠. 그 언어, 그게 말이 지금 혀의 입에서 지금 나오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불교에서는 무안이비 설신이 해갖고 설을 강조를 하셨는데, 대종사님께서는 이 혀를 강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를 강조하셨느냐? 입을 강조하셨죠. 그래서 입을 이제 강조를 하시면서 그 입을 어디서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이제 정전 일원상 법어에서 이제 눈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이제 이렇게 쭉 하면서 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이렇게 안 하셨죠. 그러면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불교에서 지금까지 강조해 주셨던 혀의 역할에서 대종사님께서는 더 확대시켰다 이 말이죠. 확대를 시켜고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이렇게 지금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이 혀가 하는 역할은요, 지난 시간에는 혀가 하는 역할 중에서 맛보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그 맛에 대한 얘기를 드렸는데, 혀가 하는 역할이 맛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역할을 한다.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 조금 더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입이 하는 역할 중에서 맛도 중요하지만 또 아주 중요한 것이 이 언어인데요. 말인데, 이 언어는요, 인간이 만든 문화 중에서는 가장 위대한 문화입니다. 이 언어 문화가요. 그래서 말을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인간밖에는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많은 유적물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유적물들이 있지만도 언어, 이 말을 만들어 갖고 사용하는 것은 인간이 유일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요, 개도 지금 말을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개는 어떤 말을 하는가 하면 짖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대종경에 보면은 개가 짖는데 저녁에 제자께서 꾸짖었잖아요. 꾸짖으니까 대종사님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습니까? 개는 하는 일이 짖는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럼 그걸 왜 자기가 자기 역할을 하는데 네가 그걸 못하게 하느냐? 그렇게 지금 그 대종경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개도 말입니다. 짖어가지고 어느 말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가 하면은 모든 조류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조류들도 지적이죠.
그 지저귀는 것도 그게 언어 아닙니까? 그 언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새의 지저귀를 듣고 있으면 굉장히 경쾌하고 좋죠. 기분 좋지 않습니까? 새들이 말입니다. 놀고 하는 거지. 그것도 그 이제 새들이 만든 언어다 이 말이죠. 그 다 입으로 지금 내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요, 곤충들도 언어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 곤충이 하는 언어는 뭔가 하면 끼뚜라미 같은 것이 가을이 다가오면은 저녁에 끼뚜라미가 울면은요, 그 정체가 있죠. 그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곤충들도 입을 통해 가지고 말을 지금 한다 이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 그 설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맛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기능,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는 이 원상은 혀를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원망부족한 것이며 지공무사한 것이다, 이렇게 안 하셨어요. 이 원상은 입을 사용할 때 쓰는 것이니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대종사님께서 표현하신 이 입 속에는요, 맛하고 말하고 이것이 다 같이 함축되어 있는 그런 그 뜻으로 이제 입을 대종사님께서 이제 강조해 주신 것이 이제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어인데요, 지금 하는 것이 설계입니다. 설계인데 지난번에는 이제 맛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언어. 그래서 인간이 만든 언어입니다. 이게 이제 언어를 지금 세계 그 언어가요. 세계에서 언어가 많이 있는데 유엔에서 조사한 언어가 1983년도 1983년 유엔에서 이제 세계에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한 조사를 했어요. 그 언어가 몇 개 정도가 나왔겠습니까? 이게 엄청난 언어가 이제 1983년에 지금 언어가 나왔는데 7,424개예요. 7,424개의 언어. 이 언어가 세계적으로 이제 사용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유엔에서 1983년에 조사한 언어가 7,424개의 언어를 이거를 사용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조사가 됐습니다. 이것을 또 최근 조금 더 20년 후에요. 2005년도에 또 조사를 했어요. 또 조사를 하니까 아주 특별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6,809개예요. 그러면 이게 많이 줄었죠? 줄었단 말이죠. 자, 근데 이제 이 중요한 것이죠. 2005년도에 조사를 하니까 20년 전에는 7,424개의 언어가 있었는데 지금 2005년도에는 6,809개니까 한 이제 지금 몇 개나 줄었습니까? 하여간 한 500개 줄었죠. 이제 줄었는데 이 중에서 이 6,809개의 언어 중에서요 2,500개 2,500개가 사용하는 언어가 1,000명 미만이에요. 1,000명 미만이다 이 말이죠. 지금 2,500개의 언어가 6,809개의 2005년도에 조사한 언어 중에서 2,500개의 언어가 1,000명 이하. 그런 게 1,000명 이하니까 아주 소수가 지금 사용하는 언어 아닙니까? 소수가 사용하는 언어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은요, 그 중에서 553개, 553개 언어는 몇 명이 사용하면요, 5, 60명 이하가 사용하는 언어예요. 5, 60명 이하가 사용하는 언어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그러니까 5, 60명 이하가 사용하니까는 553개의 언어는 곧 없어질 거 아닙니까? 이건 곧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게 제가 이 없어지는 언어 중에서 전형적인 언어를 제가 하나 소개를 할게요. 그게 뭔가 만주족 언어예요.
만주족 언어. 그러면 만주족 언어가 어떻게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가 하면요. 만주족 언어가요. 만주족이 한때는 청나라를 세웠잖아요. 그래갖고 중국 천하를 지배했습니다. 중국 천하를 지배했거든요. 청나라가 명나라를 망하게 하고 청나라가 중국 천하를 지배했잖아요. 그 중국 천하를 지배한 청나라는 만주족이에요. 그게 이제 자금성 가보셨죠? 연탄이 가보셨어요? 안 가보셨죠? 자금성도 안 가보셨네. 이 북경에 가면 자금성이요 엄청납니다. 자금성이요. 근데 청나라 때는요 그 북경의 자금성을 수도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디를 했느냐? 심양에 가보면요 뭐가 있는가 하면 작은 자금성이 심양에 또 있어요. 심양에. 심양이라는 중국 도시 있죠? 금성이 가보셨어요? 심양? 자금성 가봤어요? 예. 그 축소판이에요. 그 자금성이요. 심양의 자금성이에요. 그 축소판인데 몇 배가 작은가 하면 12배가 작아요. 북경에 있는 자금성보다도 심양에 있는 자금성은 12배가 작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축소판 자금성을 심양에다가 만드는 나라가 청나라예요. 근데 그 청나라가 중국을 천하를 지배했지만 그 청나라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뭘 사용했냐면 만주족 언어를 사용했다 이 말이죠. 근데 그 만주족 언어가 지금 어떤 실상이 되는가 하면요. 황족, 청나라의 황족 있죠. 황족 10여 명만 사용하는 언어로 전락했다. 이게 엄청난 일이죠. 중국 천하를 지배했던 언어가 말입니다. 지금은요 10명 안팎의 황족들만 사용하는 언어로 전락돼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이게 뭔가 하면요 후천개벽의 새로운 세상의 특징이에요.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선천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막힌 시대죠. 다 지금 분리됐단 말이죠. 그 막힌 시대이기 때문에 그 막힌 시대에는요 소그룹들이요 선천의 시대에는요 소그룹들이 생존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그 어떤 그 공동체의 언어를 가지고 그렇게 소그룹들이 선천시대는 생존하는 거죠. 이거 왜 그런가 하면 막혀 있기 때문에 뭐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 몰라요.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딱 막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막혀 있기 때문에 이 소그룹들의 언어들이 그대로 살아가지고 언어로 생존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언어로 생존하고 살았는데 이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는요. 후천은 이게 뭔가 하면요. 열린 시대거든요. 통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다 통하기 때문에요. 이 소그룹으로 막혀있던 그룹들이 열린다 이 말이죠. 열리면서 자기들만 갖고 있던 언어 있잖아요. 그 언어가 깨지는 거예요. 이해가죠? 예.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요 언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글로벌화 된다. 언어의 글로벌화. 자, 이게 언어의 글로벌화. 자, 한번 봅시다요. 제가 지난번에 시간에 이야기할 때 디자인이라는 말을 많이 썼죠. 그 우리 단어 아니잖아요. 미국 단어 아닙니까? 디자인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화된 거예요. 자연적으로 우리화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면요. 후천개벽의 새로운 시대는 세상이 다 열리기 때문에 그 열린 세계 속에서는 언어도 같이 소통되는 거예요. 다 소통된다. 반대로 우리 언어가 미국화된 언어들 내가 지난번에 얘기 한번 했죠. 미국화된 언어, 우리 언어가 다 잊어버리셨죠. 잊어버려야 좋습니다. 자, 우리 언어가 미국화된 언어가 뭔가 하면 갑질이에요. 갑질. 갑질한다. 저는 많이 이야기했죠. 그 갑질이라는 단어가요. 미국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거를 다른 걸로 번역할 수 없으니까 그냥
갑질로 써버리는 거예요. 영어로 갑질을. 그러니까 한국어의 언어도 말이죠. 미국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어의 언어도 한국화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 상황에 우리가 지금 와 있다 이 말이죠. 이게요. 언어가 이게 어떻게 소통되는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데 일제 36년의 과정을 우리가 거쳤잖아요. 36년을 거쳤습니다. 이거 지금 비극의 역사 아닙니까? 비극의 역사인 일제 36년을 거쳤는데 그 중에서도 더 큰 비극이 뭔가 하면요. 언어의 비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지금 한국어를 다 사용한다고 하지만도 지난번 뉴스 앵커 브리핑에 한번 제가 들어보니까요. 일본말을 우리가 몇 개를 사용하는가 하면 3,500개의 단어 일본말을 우리화 돼갖고 그냥 쓴대요. 3,500개요. 그 중에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쓰는 단어 있죠. 그건 뭐냐? 요지. 벤토. 요지. 이런 것이 다 이게 뭔가 하면 다 일본말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이요. 참 비극이에요. 그 이쑤시개 아닙니까? 그럼 그냥 그렇게 쓰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리고 이 상례 문화에서도 여 차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일본 문화예요. 일본.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 소통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요. 소통이 돼요. 소통이 돼가지고 언어 자체가 이렇게 말이죠. 없어지는 언어가 급속하게 생겨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이런 글로벌 하에서요. 언어도요.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요. 경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언어도요.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말에도 경쟁력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경쟁력이 없는 단어는 소멸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이 많은 언어 중에서 제일 지금 많이 사용하는 언어가 뭔 말이겠습니까? 예? 영어 아니에요. 중국어예요. 왜 중국어가 제일 일인가 하면요. 중국 자체 인구가 13억 아닙니까? 13억이 사용한다고 하는 것이요. 그리고요. 중국은 지금 공식적으로는 13억인데 호적이 올리지 못한 사람이 많답니다. 그러니까 15억, 16억 이럴 거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에 못 올린데 지금 너무 많이 몇 명 그거 있다대요. 몇 명 있어가지고요. 그거 이상이 되면 호적을 올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게 호적에 올라가지도 못한 사람. 그러니까 중국어 자체는요. 자기들만 써도 13억의 인구가 쓰기 때문에 인구 비율로 따질 때 1위예요. 그러면 2위가 뭐냐? 영어예요. 그리고 3위가 뭐냐? 3위가 뭐? 스페인어. 왜 스페인어가 말이죠 3위를 했는가 하면요. 남미 있잖아요. 남미. 미국 밑에 남미 있잖아요. 그거면요. 그 남미 전체가 브라질만 빼고는 다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브라질만 빼고는요. 그럼 왜 지금 남미가 다 그렇게 하는가 하면요. 남미가 스페인의 식민지 하에서 살았다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스페인이 가가지고 식민지를 한 데는 뭐를 전했는가 하면 스페인의 언어를 전했고 그 언어를 전한 언어와 또 하나 전한 것이 있는데 그 뭔가 하면요. 종교를 전했어요. 그 전한 종교가 뭔가 하면 가톨릭이에요. 스페인이 지배하는 모든 식민지는요. 언어와 종교를 전했다 이 말이죠. 그 전한 종교가 가톨릭이거든요. 그래서 가톨릭이 말입니다. 남미가 강세예요. 유럽은 지금 가톨릭이 시대를 하잖아요. 시대를 하는데 남미는 지금도 가톨릭이 짱짱하거든요. 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하면 이 언어의 경쟁력. 그래서 이 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는 그래서 이거 이제 지금은 제가 하는 것이요. 구개입니다. 이제 반야신경식으로 얘기하면요. 구개요. 입의 세계예요. 입의 세계. 구개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어의 경쟁력인데 한국어는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어 경쟁력 대단합니다. 한국어 경쟁력. 그래서요, 이 지금 미래학자들이 얘기를 하는데 2020년대, 지금 18년이죠. 2020년대가 되면은 한국어가 세계의 공용어로 등장할 거다. 지금 한 10여 년 남았습니다. 한 10여 년 우리가 지켜봅시다요. 10여 년 지켜보면요, 우리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어떻게 등장하는가. 그런 시대를 우리는 맞이하고, 한국어는 경쟁력이 있어요. 왜냐하면요, 표현이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일본말, 아이고, 일본말은 하여간 한 번씩 뉴스에 아베 관방장관 나오는 거 한번 보면요, 웃겨요. 그래서 일본은요, 표현을 못하는 단어가 수두룩 갑니다. 일본은요. 그래도 받침을 다 못하잖아요. 일본은요, 다 못한 것이에요. 근데 한국은요, 착착 다 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고. 그래서 최대로 경쟁력이 있는 단어가 지금 우리 한국어다 이제 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요, 설계를, 불교에서 말하는 설계를 말이죠. 구계, 입계로, 입이라는 영역으로 확장시켜 주셨다. 이거는요, 대종사님의 대단한 위력이시다. 그래서 이 입에는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잠깐 지금 말씀드리다가 지금 말았는데요. 말에 대한 계문이 우리 30계문 중에서 몇 개가 있는가 하면요, 말에 대해서요, 제일 첫째 말에 대한 계문의 첫째가 뭔가 하면요, 보통급에 있는데 악한 말을 말며, 이걸 뭐라 그런가 하면 악구 그러죠. 악구하지 마라. 이 악구는 뭡니까? 욕설이죠. 욕하지 말아라. 근데 이건 사람들 보면 이 욕이 말입니다. 입에 베인 사람들 있죠. 자기도 모르게 그냥 뱉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악구, 이것이 우리 계문의 제일 첫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통급에 있는 것이 또 뭔가 하면요, 다른 사람의 과실, 이건 뭔가 하면 타인과, 이 두 번째, 이게 보통급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말이죠, 사람 이거를 하면서 이 자기 표현,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 타인과를 왜 하게 되는가 하면요, 자기 중심 사회 의식, 자기 중심의 의식이 사로잡혀 있으면 사로잡혀 있을수록 타인과를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안 좋은 점들을 자꾸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과시예요. 자기 과시. 이거를 때문에 타인과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서 지난번 총무 법회 때도 이제 이 말에 대해서 한 법회를 지금 봤어요. 왜 타인과? 그래서 다른 사람 말하면 너나 잘해라.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더라고요. 니나 잘해라. 자기만 잘하지 왜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얘기하냐. 이런 것을 하는데, 이게 뭔가 하면요,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타인과를 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그랬어요. 이건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한다, 이 말은요,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한다. 양구 그럽니까? 양구. 두 사람이 아울러. 왜 이걸 말하게 되겠습니까? 자기 주장이 강할 때. 자기 주장이 강할 때는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자기의 주장을 실현하고 싶어하는 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이게 나오는 것이거든요. 저 사람이 말하고 있는데도 내가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타인과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말이죠, 이 두 사람이 아울러서 이제 말하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 네 번째는 뭔가 하면요, 비단같이 꾸미는 말. 이거는 기어 그랬습니다. 기어, 비단같이 꾸미는 말.
그래서 자기를 미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미화예요. 이거는 비단같이 꾸미는 말은. 기어, 그러고. 비단같이 꾸미는 말.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는가 하면,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며.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며. 그래서 이것이 상황 따라 갖고, 이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이때 가서는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상황 따라서 이게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것을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말며.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에 망령된 말을 하지 말며. 그랬어요. 망령된 말. 이걸 망어거든요. 그러면 망령된 말은 어떤 말입니까? 망령된 말이 사실은. 이건요,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망어는 어떤 것인가 하면요, 그 상황, 그 처지에 딱 맞지 않는 엉뚱한 말, 엉뚱한 말. 그거는 모든 것이 다 망연된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연된 말은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리고 깊어요. 그게 경우와 처지에 따라서 망연된 말이 될 수도 있고, 경우와 처지에 따라서 망연된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경우와 처지에 딱 맞지 않는, 적합하지 않는 엉뚱한 말을 하는 것, 그 모든 말이 망연된 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 선인들이 어떻게 말씀하신가 하면요, 어떻게 말하면 구시화문이라 그랬죠. 구시화문이라. 입이라고 하는 것은 화의 문이다. 그래서 입을 잘못 사용하면 화를 계속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요, 30계문 중에서 6개의 계문을 말을 가지고 계문을 정해 주시거든요. 그만치 말이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쉽게 경험할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망연된 말을 마지막으로, 이게 이제 상정급이에요. 그래서 특징급에 3개, 보통급에 하나 있고, 특징급에 3개, 상정급에 2, 이렇게 해가지고 6개의 말을 대종사님께서는 30계문 중에서 우리들에게 이제 계문으로 이렇게 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교단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구시화문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예, 맞아요. 구시화복지문이다. 그래서 입이라고 하는 것은요, 화도 불러올 수도 있지만도 복도 불러온다 이 말이죠. 입으로요. 입으로 짓는 복을 짓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전형적으로 할 때 일상수행요법 5조가 뭡니까? 원망생활을 감사생활로 돌리자죠. 이 말 앞에, 생활 앞에다가 뭐라고 하면, 원망하는 말을 감사하는 말로 돌리자. 이게 앞에 들어가면 돼요. 맞죠? 원망하는 말을 감사하는 말로 돌리자. 그래서 말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이요, 말이 한 번 해, 두 번 해, 세 번 해, 자꾸 쌓이잖아요. 쌓이는 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그리고 반야신경에서는 쌓이는 것을 뭐라고 하니까 온 그랬죠. 온 얘기할 때 그랬죠. 온은 쌓인다, 집적된다. 이 말도 집적된다. 자꾸 쌓이는 거예요, 말이요. 한 번에, 두 번에, 세 번에. 그 쌓이면은 뭐가 되느냐? 원망하는 생활이 되는 것이거든요. 맞죠? 그래서 원망이 자꾸 쌓이고 이게 쌓이면은요, 그게 뭔가 생활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수행은 5조는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그랬죠. 그 앞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원망하는 말을 감사하는 말로 돌리자. 이것이 앞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요. 그렇게 돌리고 나면은요, 그거 돌리는 것이 자꾸 쌓여져 가지고 뭐가 되느냐? 생활이 되는 거다. 그래서 말의 집적이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이 생활이다. 이것을 대종사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대종사님께서는요, 이 설을요, 그냥 맛으로만 설을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설과 아울러서 말까지 설명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입으로 대체해 주신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국에 이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이제 있는 것이 우리가 이 말에 대한 이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요, 반야신경에서 뭐라 그런가 하면요, 허망한 것이다. 이것이 허망한 것이다. 반야신경에서 그런 거예요. 자, 지금 미투 운동의 중심에 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지금 후회하는 것이 있을 거예요. 뭘 후회하는가? 내가 그때 그 말을 왜 했던가? 그런 말을 왜 했던가? 그런 폭언을 왜 했던가?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지나간 일은 허망한 일 아닙니까? 허망한, 지금 생각하면 지극히 허망한 일이에요. 근데 그 당시는 그것이 자기가 최고의 그것이 그냥 착각했다 이 말이죠. 맞죠? 착각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말로서 말이죠, 업을 짓는 거예요. 말로서 업을 짓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나면은 그 지은 말로의 모든 업들이 지금 생각하는 뭐냐? 다 허망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반야신경에서는 입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 맛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맛있는 것도 한때 지나가면 그만이죠. 한때 지나가면 그만이고,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도요, 한때 지나고 나면 그것은 허망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허망한 것이 발목을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자, 그래서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뱉어버리면요, 거둬들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뱉어버리면 거둬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수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은 그 뱉은 그 말이 허망한 거다. 그래서 반야신경에서는요, 이 허망한 것, 허망한 말, 허망한 맛, 혀, 이것에 대해서 반야신경에서는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이 반야신경에서 이제 우리가 배워야 될 이제 그런 그 내용이다. 우리 지나고 난 그렇게 후회하는 그런 거 하지 맙시다. 그렇게 이제 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대체로 그 그 말에 대한 것을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신계예요. 자, 이 몸입니다. 이것은요, 이제 이게 몸을 지금 말하는데요. 이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은 뭔 감각입니까?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 이 촉각이죠.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뭔 각이라는 건가? 미각 그랬죠? 미각, 그 위에서는. 근데 이것은 몸에서는 촉각이, 이게 닿으면은 느끼는 감각이죠. 그래서 촉각, 그렇게 이제. 이 촉각에는 종류가 몇 개가 있는가 하면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촉각의 종류에는요. 자, 첫째, 압각이에요. 압각이라고 하는 것은 눌리는 감각이에요. 눌림을 느끼는 감각. 얘 이렇게 누르잖아요. 누르면 이거 다 하죠. 야, 요새 정말로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지금요. 그럼 뭐 안마가 무엇이 그렇게 총각 세상에 안마 때문에요. 신세 베린 사람들 많아요, 지금요. 이게 압각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반야신경을 좀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반야신경을 공부를 못 했으니까요. 이 압각은 눌리는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눌리는 감각을 안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 시원한 부위가 따로 있는 모양이죠. 더. 자, 이거 보시, 아까. 그래서 눌리는 감각을 모든 피부가 다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통각입니다. 통각. 통각은 아픈 감각이죠. 아픈 감각. 그래서 이거를 때린다든지,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한테, 저는 종아리 안 맞고 살았는데 사실은요, 종아리 맞고 뭐도 그랬잖아요. 그러고는요, 지금 학교도 지금 체벌 이런 문제 많이 생기죠. 그래서 지금은요,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다룰 수가 없어요. 조금 잘못했다 그러면은 신고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것도요, 너무 하니까는요, 아이들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의 통각을 느끼도록 해줘가지고 그것을 자각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다 뭔가 하면 지금은요, 이제 문제로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되는 것인데, 통각은요, 아픈 느낌이에요. 그래서 온몸이 쑤신다 그러죠. 통증이 온다. 온몸이 쑤신다. 그러니까 이게 통각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뭔가 하면 냉각이에요. 추위. 춥다고 느끼는 거예요. 이번 겨울 추웠죠? 얼마나 추운, 진짜 이번 겨울, 이번 겨울 진짜 추웠어요. 그 추운 겨울, 그게 이 냉각을 느끼는 거예요. 이 냉각을 못 느끼면은요, 사람이 이제 어떻게 그 생활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냉각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 느끼면 온각이에요. 온각. 따뜻하게 느끼는 것, 온각. 그래서 이 촉각에는 이 지금 네 가지의 감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감각을 우리는 지금 이제 느끼고 있는데, 이게 어디로 일어나는가 하면요, 안, 이, 비, 설, 신, 이는, 안, 이, 비, 설까지는요, 그거를 느끼는 기관이 따로 있죠. 딱 한정되어 있잖아요. 안은 눈이죠. 이는 귀죠. 비는 코죠. 설은 입이죠. 이게 정할 때만도, 이게 지금 신은 말입니다. 전신이에요. 온몸이잖아요. 이 느끼는 그 감각이요. 온몸에서 느낀다면. 그래서 가장 넓은 감각 그 기능을 소화하는 것이 신계다. 가장 넓어요. 온몸으로 느끼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느끼는 것을 우리는 뭔가 하면 피부거든. 그러면 이 피부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마이스너 노체, 마이스너 소체. 예. 피부에는요, 마이스너 소체라는 세포가 있어요. 세포. 마이스너 소체라는 세포가 있는 거예요. 이 이름이요. 마이스너 소체예요. 이 마이스너 소체라고 하는 세포는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었는가 하면요, 19세기 내지 20세기를 살았던 독일의 생리학자 게오르그 마이스너, 이 사람 이름이에요. 이 사람이 이 세포를 발견을 했어요. 이 세포를요. 피부에 있는 이 세포를 발견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피부에 사람의 전 피부에 있는 이 소체 세포를 발견을 해가지고, 이때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게오르그는 빼버리고 마이스너 해가지고 마이스너 소체. 그래서 이 마이스너 소체가 사람이 피부가 있는 데는 다 깔려 있어요. 이 신경이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 가지고 느낌을 받는 거예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인간의 그 감각 중에서는 가장 넓은 광의의 범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신계다. 그래서 모든 피부,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모든 피부에서 이 발끝에서부터 이 머리끝까지 모든 피부에서 말이죠. 이 마이스너 소체가 있어가지고 느낌을 이제 피부로 촉각을 이제 받아들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저 시각 장애인들 있죠. 이 눈으로 안 보이는 사람들요. 왜냐면 글을 못 읽잖아요. 글을 못 읽으면 이 사람들은 뭘 합니까? 이 점자로 읽죠. 이건 따로 익혀야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 지금 정전하고 대종경도 점자로 이게 지금 다 발행이 돼 있어요. 지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그걸 갖고 읽게 되는데 이게 촉각으로 다 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구멍이 또 도둑도둑 난 거 있죠. 그거를 이제 더듬어 가지고 이 자는 뭔 자로 표현했다 이렇게 해갖고 그 읽거든요. 그것도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눈 감고도 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마이스너 소체야. 이 손에 있는 마이스너 소체가 그 세포가 작용을 해가지고 뇌에 전달하기 때문에 이런 감각 기능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요. 감사합니다.